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지혜를 멀리서 찾습니다. 세상을 많이 아는 사람,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공자가 바라본 지혜의 출발점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깥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논하는 것은 방향을 모른 채 길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공자가 말한 자신을 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성격이나 능력을 파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어떤 말 앞에서 분노가 생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욕심이 커지는지, 어떤 선택 앞에서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공자는 바로 이 인식이 지혜의 문을 여는 첫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남을 평가할 때보다 자신을 평가할 때 훨씬 관대해집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이유를 붙이고 남의 행동에는 기준을 들이댑니다. 공자는 이러한 태도가 혼란을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준은 늘 흔들리고 판단은 감정에 따라 바뀝니다. 오늘은 옳다고 여긴 것이 내일은 틀려지고 상황에 따라 정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좋게 보려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늘 고통을 동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배울 수 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에서 지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기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 절제가 바로 지혜의 모습입니다. 공자는 이를 군자의 기본 태도로 보았습니다.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외부의 기준만 따르다 보면 마음은 점점 흐려집니다. 공자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먼저 자기 마음에 묻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선택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도리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공자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혜는 남보다 앞서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마음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일은 느리고 어렵지만 그 어떤 지식보다 깊은 힘을 가집니다. 공자의 지혜는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인간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다는 것을 단번에 끝나는 깨달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마음과 내일의 마음은 다르고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바로 이 변화 가능성을 인식하는 태도 자체가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는 일입니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일이 어그러질 때 외부를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 태도가 자기 인식을 흐리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성공 속에서는 교만을 경계하고 실패 속에서는 책임을 발견해야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 반복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공자가 말한 자기인식은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는 이러한 감정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게 두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 한 걸음 멈출 줄 압니다. 공자는 말보다 태도를 더 중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잘 안다고 말해도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말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아는 일이며 약속에 어떤 책임을 동반하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비교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공자는 끊임없는 비교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남과 자신을 나란히 세우는 순간 삶의 기준은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자기 삶의 속도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걸음을 점검합니다. 지금의 속도가 자신에게 맞는지, 지금의 방향이 옳은지를 스스로 묻습니다. 공자의 지혜는 인간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쉽게 원망으로 바뀝니다. 공자는 관계의 갈등 대부분이 상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공자는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고 부끄러운 순간과 잘못된 판단을 외면하지 않는 자세,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알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거창한 반성보다 작은 점검이 더 깊은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 어려운 길을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직면하는 용기야말로 지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가 쌓일수록 사람은 감정에 덜 흔들리고 판단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공자의 지혜는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공자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삶의 중심을 쉽게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늘 바깥의 소리에 끌려다닙니다.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성향을 아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가 들어와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곧 지혜의 작용이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종종 능력보다 더 큰 자리를 욕심냅니다. 공자는 이 욕심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탐하면 말은 커지고 행동은 조급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위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배움의 자리라면 배우는 데 집중하고 책임의 자리라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 태도가 결국 가장 멀리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인식은 선택의 순간에 특히 중요합니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이 갈림길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택할 것인지 오래 남는 올바름을 택할 것인지의 순간에서 마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늘 즉각적인 보상을 쫓습니다. 반면 자신을 아는 사람은 선택의 결과를 미리 그려봅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삶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지를 생각합니다. 공자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지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실수를 숨기거나 남에게 돌리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공자는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말에 대한 태도 또한 자기인식과 깊이 연결됩니다. 공자는 말을 줄이라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의 무게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 말이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말로 관계를 어지럽히지 않고 감정이 앞설 때는 침묵을 선택할 줄 압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실패 앞에서의 태도는 자기 이해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공자는 실패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실패는 자신의 판단이 어디서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 좌절하기보다 자신의 약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기준 삼아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판단은 점점 안정됩니다. 공자는 강해 보이는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욕심을 느끼면서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지혜는 결국 삶을 안정시키는 힘입니다. 빠르게 앞서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태도입니다.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며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공자의 지혜는 바로 이 조용한 중심 위에서 완성됩니다. 공자는 자신을 아는 지혜가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야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개인적 능력이라기보다 삶 전체를 지탱하는 근본 질서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 감정과 욕망을 그대로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절제가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더 쉽게 드러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차분해 보이던 사람도
이해관계가 얽히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공자는 바로 이 순간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타인과 마주할 때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지, 어떤 표정이 앞서는지, 어떤 판단을 서두르는지를 보면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공자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기인식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점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단속하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 지탱한다고 보았습니다. 권위에 대한 태도 역시 공자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권위를 빌려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합니다. 지위나 직함에 기대어 말에 힘을 키우려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굳이 권위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음을 알기에 억지로 힘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존중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배려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지를 미리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에는 늘 절제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과도한 친절도, 무심한 태도도 모두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 앞에서의 태도는 자기 이해의 수준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공자는 갈등을 피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은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갈등 속에서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어디서 마음이 어긋났는지를 찾으려 합니다. 이 태도가 갈등을 싸움이 아닌 조정의 과정으로 바꿉니다. 공자는 지도자의 자격 또한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이끌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모르는 사람은 권력을 쥐는 순간 흔들리고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사람은 비판 앞에서 무너집니다. 공자는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아는 지혜는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안정시키고 권력을 절제하게 만들며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으로 확장됩니다. 공자의 지혜는 언제나 개인에서 시작해 삶 전체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자신을 아는 지혜가 시간 앞에서 더욱 분명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경험을 쌓지만 그 경험이 곧바로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쌓여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다른 모습으로 반복할 뿐입니다. 공자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변화 앞에서 굳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를 잘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미 많은 일을 겪었고 웬만한 상황에는 익숙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위험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다 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을 살피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판단은 느려지고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배움이 멈추는 순간 지혜도 함께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자책하는 태도도 지혜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의 마음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실패와 후회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선택을 바르게 하는 데 사용하는 태도, 이것이 공자가 말한 성숙함이었습니다. 공자는 또한 자신을 아는 사람이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모르면 미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지혜는 기다림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줄 압니다. 공자는 서두르는 성공보다 준비된 지연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자기인식은 욕망을 다루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이 삶의 방향을 대신하도록 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욕망이 커지는 순간을 인식하고
그 욕망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욕망에 끌려가 삶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선택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공자는 이 무게를 피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자신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을 가볍게 하지 않고 선택을 가볍게 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자가 전하고자 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으며 지금의 마음을 정확히 다루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공자가 말한 지혜의 깊이입니다. 공자는 자신을 아는 지혜가 위기 앞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평온한 순간에는 누구나 이성적일 수 있지만 상황이 흔들릴 때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패, 관계의 균열,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공자는 위기를 피하려 하기보다 위기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감정에 휩쓸려 판단을 잃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한 걸음 물러서 마음을 살피는 길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상황이 자신을 몰아간다고 느끼며 반응합니다. 반면 자신을 아는 사람은 상황 속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압니다. 공자는 이 차이가 삶의 결과를 크게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자기인식은 두려움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해집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는 두려움을 부끄러운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살피고 그 두려움이 과장된 것인지 현실적인 경고인지 구분하려 합니다. 위기 속에서는 말과 행동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공자는 이럴수록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자신의 행동을 단정히 하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급한 변명보다 차분한 대응을 선택합니다. 이 태도가 결국 신뢰를 지켜낸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또한 위기가 인간관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며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인식은 회복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추스르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실패 이후의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무엇이 흔들렸는지, 어디서 판단이 어긋났는지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공자는 위기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가 곧 품격이라고 보았습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상황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을 가다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를 삶으로 증명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아는 지혜는 평온할 때보다 흔들릴 때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깊이를 드러내고 그 깊이가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공자의 지혜는 언제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진가를 드러냅니다. 공자는 자신을 아는 지혜가 결국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외부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시대의 분위기, 주변의 평가, 눈앞의 유행에 따라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좇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압니다. 공자는 이해하지 않음의 판단이야말로 지혜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택보다 포기를 더 어려워합니다. 기회를 붙잡는 일보다 맞지 않는 길을 내려놓는 일이 훨씬 큰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성향과 한계를 아는 사람이 불필요한 경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패배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자기인식은 목표를 세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자는 크고 화려한 목표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중시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과장되지 않고 과정이 삶을 해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또한 자신을 아는 사람이 고독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리할 줄 압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고독을 피하려 애쓰고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을 더 분명히 마주합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해질수록 태도는 단순해집니다. 공자는 복잡한 말과 과도한 설명이 줄어드는 상태를 지혜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납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함이 삶을 가볍게 만들고 판단을 빠르게 합니다. 공자는 남을 이기려는 삶보다 자신을 지키는 삶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쟁에서 앞서는 것보다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때 외부의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조정의 계기가 됩니다. 공자가 바라본 지혜는 결국 선택의 누적입니다. 매 순간의 판단이 쌓여 삶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이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자신의 마음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서 공자가 전하고자 한 뜻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아는 지혜는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며 동시에 길을 버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아는 사람보다 왜 가지 않는지를 아는 사람이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자의 지혜는 이렇게 삶의 방향을 조용히 고정시킵니다. 공자는 지혜의 완성을 특별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태도가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지혜의 도달점이라고 여겼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남의 시선에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조용한 안정 속에 지혜가 자리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일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물러날 줄 압니다. 공자는 이것을 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읽을 줄 아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언제 멈추고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단순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과도한 말과 행동을 덜어내면 삶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늘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다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반면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이미 충분한 것과 아직 부족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 마음이 과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자기인식은 후회를 줄이는 힘이 됩니다. 공자는 인생을 통틀어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온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알고 선택해온 사람은 결과가 어떠하든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지혜를 말로 남기기보다 태도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보여질 뿐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실려있지 않아도 신뢰가 따르고 행동에는 과장이 없어도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생각한 지혜의 영향력입니다. 자기인식이 깊어질수록 삶은 남과의 경쟁에서 벗어납니다. 더 잘 보이려는 마음보다 바르게 살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공자는 이것이 인간을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공자가 남긴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자신을 아는 지혜는 더 중요해집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기준은 흐려지지만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그것이 공자가 말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이 말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남을 이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아는 데서도, 더 높이 오르는 데서도 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해 자신을 지키는 삶으로 완성됩니다. 공자의 지혜는 오늘도 조용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